최근 미국 상무부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를 중국에 팔지 말라는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놨습니다. 지난달 말에 4개의 행정 명령을 쏟아내며 원전 산업 부활을 선언한 지 보름 정도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자, 원전 부활을 목표로 하면서 중국의 수출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글로벌 경제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왜 그러는 건가요? 중국한테는 이제 수출 통제, 원전 산업을 하려면 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원전 산업의 구도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많은 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초의 원자로라고 하는 게 시카고 파일 1호라고 하는 건데 이걸 미국? 만든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네. 여기서 만든 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에 떨어졌던 리틀보이, 펜맨 네. 이런 원자폭탄인 건데 물론 전기를 생산하는 상업용 원전, 요걸 가장 먼저 만든 나라는 영국이긴 합니다. 여하튼 원전의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건 미국이 쥐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원전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원전을 가장 많이 가동하는 나라도 현재 기준으로 미국이기도 해요. 94기 정도를 돌리고 있는데 네. 영구 종주로 멈춘 원전까지 더하면 한 135기 정도가 되고요. 2위권인 프랑스가 56기, 그다음에 중국이 55기 정도 되니까 거의 2배에 달하는 그러네요. 수준이기도 차이가 하고 많네요. 네. 네. 전 세계 가동 원전이 한 415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4기 중에 1기의 원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이 원전을 많이 지었던 건 1970년에서 1990년까지. 이후에는 새로 들어선 원전이 고작 5기 정도뿐이고. 좀 오래됐다. 맞습니다. 오래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렇죠. 네. 1979년에 있었던 쓰리마일섬 원전 사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는 허가가 극소수밖에 안 됐고요. 네. 이후에 승인을 받고 건설을 완료한 원전은 보글 3, 4호기라고 하는 프로젝트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전의 평균 가동 연수,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평균적인 나이가 42.1년이에요. 근데 최근에 원전이 다시 격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국이 존재감을 뿜어내더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원전 분야에서 4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냈고 네. 이번에는 중국 원전 설비 수출을 중단한 겁니다. 네, 중국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많이 띄죠. 예, 자, 행정명령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골자는 크게 4가지 정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멈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급망이라고 하는 게 무너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원전 산업의 기반을 재건하겠다는 것. 네. 이게 첫 번째이고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원전 건설 승인을 맡고 있던 규제기관인 원자력 규제위원회라고 하는 곳을 대대적으로 개혁한 뒤에 네. 그다음에 미국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든지 SMR? 네. 혹은 그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 모듈 원자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첨단 원자로 개발 체계를 수립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겠다. 이 정도인 건데 네. 우리 눈에 확 띄는 건 지금 96기 그러니까 100기가와트 정도 되는 규모의 미국 원전 설비 용량을 네. 2050년에는 4배인 4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원전이 100기가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네. 지금 돌아가는 건 96기. 96기 정도. 네. 근데 왜 원전 산업이 멈춰 있었을까요? 원전도 사실 꾸준히 발전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짓고 있는 세울 3, 4호기라든지 그다음에 신한울 3, 4호기는 우리가 3세대 플러스라고 부르는 원전이에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를 지나서 현재 3세대 플러스 정도까지 와 있는데 네. 이게 원자로의 효율성, 그러니까 전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안전 문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 그러면 이게 세대가 바뀌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요즘 뉴스에서 많이 오르내리는 SMR. 네. 이걸 포함한 4세대 원전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원전 평균 나이가 40살이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대부분이 2세대. 그렇죠. 그래서 지난 30여 년간 원전을 지어본 게 4기 정도뿐이고 더구나 3세대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보글 3, 4호기라고 하는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는데 원전을 짓는 데 필요한 설비나 장치 이걸 공급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감이 없으니까. 네, 네, 네. 실제로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에머슨처럼 해외에서 원전을 짓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을 빼고 나면 남아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을 많이 지어서 이 공급망을 살리겠다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 원전 공급망을 제대로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 정도, 그다음에 중국 정도밖에 그렇군요. 없습니다. 네. 근데 사실 원전으로 각국이 이렇게 돌아가겠다 하지만 안전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원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건지. 사실 미국이 원전 산업을 되살리겠다고 하는 거는 꽤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기 행정부 때 네. 아메리카 퍼스트 에너지 플랜이라고 하는 걸 내놨거든요. 이때도 아메리카 퍼스트가 맞습니다. 항상 있었군요. 퍼스트를 좋아하셔가지고. 네. 여튼 그때 당시에는 요거를 천연가스로 에너지를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원전도 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망할 위기에 처해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보글 3, 4호기라고 하는 원전의 건설 자금도 지원을 하고 네. 그다음에 원전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했었고요. 바이든 행정부 때도 비슷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 재생에너지를 키웠던 네, 게 네.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만 그렇죠. 실제로 인프라 법안,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지원 대상에 원전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탄소 배출이 없는 클린 에너지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네. 그래서 당시에도 원전의 공급망을 복원하고 규제도 완화하고 뭐 이런 여러 조치들을 내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이든 행정부가 세웠던 목표가 2050년에는 원전을 3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목표에 100기가와트 정도만 추가로 얹은 400기가 거예요. 얘기했으니까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다만 그럼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공격적으로 원전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놓은 겁니다. 예. 공격적이라는 건 또 어떤 이유일까요?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사실 원자력 규제위원회 개혁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예요. 이 기관에서 원전을 지으려면 이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데 네. 보통 승인 심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전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안 되고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걸 위해서 어떤 안전 설비가 들어갔는지를 매우 꼼꼼하게 따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안전하게 설계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승인을 해주는데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봤을 때는 이 기준이 너무 불필요하게 깐깐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를 네. 들면 이런 건데요. 보통 규제 당국에서 요구하는 원전의 방사선 피폭량 허용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 단위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1mS입니다. 네. 원전에서 종사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20에서 50mS까지 조금 다양하긴 합니다만 여튼 원전 인근에 사는 사람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피폭량 허용 기준이 1mS인데 네. 이걸 넘어서면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준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그러니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몇 밀리시버트까지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아서 괜찮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라. 이 최소치를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세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매우 공격적인 조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는 그동안 역사적으로도 뭔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왜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건지 따져볼까요? 방사선 피폭량 허용 기준은 사실 과학계에서도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기도 해요. 그래요? 과학적으로 이건 맞다라고 해서 널리 알려진 게 연간 100mS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네. 암 발생 확률이 0.5% 정도 높아진다. 요거는 어쨌든 과학계에서는 조금 이렇게 같이 동의하는 그렇군요. 바인데 문제는 네. 50mS, 10mS, 1mS로 피폭이 됐을 때 그러면 인체에 어떤 피해를 주느냐 요건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히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대부분 국가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세우냐면 문턱지 없는 성년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렵긴 합니다만 네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100mS보다 피폭량이 적으면 이 적어진 만큼 비례적으로 인체에 피해를 준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원전에서 연간 방사선이 10mS가 노출이 된다. 그러면 암 발생 확률은 0.5%의 10분의 1인 0.05%. 그리고 1mS라고 하면 0.005%로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방사선 피폭량이 연간 4에서 5mS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원전에 들이대는 잣대인 피폭량인 1mS를 넘어서면 인체에 피해가 가고 그보다 적으면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게 사실인 건 맞는데 다만 지금까지 그러면 왜 이렇게 해왔냐. 근데 몇 밀리시버트가 적당하냐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찾는 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문턱치 없는 선형 모델의 가정을 바탕을 둔 모델을 아주 보수적으로 해왔던 거죠. 네, 저는 아까 불필요하게 깐깐하다. 근데 아무리 지나쳐도
아무리 맞습니다. 깐깐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많은 왜냐하면 분들이 그렇게 예, 생각을 국민 하시죠.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공격적이다라고 그러네요. 하는 표현을 했던 것이고 네네. 심지어는 이게 다가 아닌 게 보통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신규 원전의 설계 인증을 심사하고 네. 건설을 승인하는 데까지는 대략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2년 정도의 시간이 걸거든요. 네. 미국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긴 한데 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심사 기한도 18개월로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안에 무조건 끝내라. 2년 그 안에. 안에 승인을 할지 승인을 하지 않을지. 예, 빨리빨리 이제 원전을 짓겠다라는 의지가 맞습니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이제 중국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네. AI 산업 때문에 갑자기 전력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고 그렇죠. 네, 다만 뭐 중국이 원전 산업마저 헤게모니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인 행정명령을 내놓은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중국은 원전 산업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후발주자예요. 우리나라 최초 원전이라고 하는 고리 원전 1호기가 네. 1978년에 가동을 했거든요. 중국의 1호 원전은 1991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3년이나 늦은 거죠. 네. 이후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미국 이런 곳들의 원전 기술을 받아서 계속 원전을 지었고 그와 동시에 중국형 원전이라고 하는 걸 개발하는 데 힘을 썼는데 결국 프랑스 원전을 기반으로 한 화룡 1호라고 하는 독자적인 원전을 만들어내는데 최근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압도적인 속도로 원전을 짓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 지어진 원전의 87%가 두 나라의 원전인데 네. 그 주인공이 바로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이 지은 원전은 없고요. 없는 거죠. 네. 이게 압도적인 속도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짓고 있길래 미국이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긴장할 만하더라고요. 예. 현재 중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한 55기 남짓 정도가 되는데 네. 평균 가동 연수가 10.7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매우 뭐 젊어요. 젊은 나이라고 네. 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건설 중인 원전, 그다음에 건설을 승인받은 원전까지 더하면 수가 100기가 넘습니다. 96기인 미국을 금방 앞지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2030년 불과 5년 뒤가 되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 설비 보유국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기도 하고요. 중국 내부인 칭화대 기후 변화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2050년이 되면 중국의 원전 설비 용량이 327기가와트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한데 네. 미국의 입장을 아주 쉽게 풀자면 이런 건데 원전은 우리 미국이 종주국인데 그렇죠. 지금까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더니 중국이 곧 완벽하게 기술 자립에서 성공할 것 같고 더구나 저런 속도로 짓다 보면 공급망까지도 완벽하게 장악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원전도 빨리빨리 짓고 중국이 더는 속도를 내지 못하게 방해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네. 이런 인식이 지난달 행정명령 그다음에 지난주 이번 주죠. 원전 설비 수출 중단이라고 하는 조치까지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치가 중국에 좀 타격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타격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네. 사실 미국이 노리는 바는 확실한데 조금 시기가 묘하기는 해요. 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달 예. 제네바 합의에서 서로 간에 보복 차원에서 부과했던 관세 115%포인트를 다 내렸잖아요. 까기로 합의를 했는데 네. 그게 서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다가 예. 이번에도 최근 런던에서 다시 한번 협상을 했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합의됐다고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그간 싸웠던 이유가 사실 미국은 중국이 합의랑 달리 히토리 수출 통제를 풀지 않았던 것이고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핵심 기술 수출 등을 제한하고 있고 네. 더더군다나 중국인 미국 유학생의 비자를 그렇죠. 취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토리 수출 통제를 못 푼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중요한 내용을 올렸죠. 연구 네. 자석이랑 히토리 수출 통제를 풀고 미국은 중국 학생 비자를 주기로 했다. 이렇게 올리기는 했는데 네. 여튼 극적인 합의는 읽어냈습니다만 그 줄다리기를 하던 와중에 원전 설비 수출 중단이라고 하는 조치가 나왔던 거예요. 이게 전혀 별개의 조치인 것인지 네. 아니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건지 지금 아직은 판단이 쉽지 않은 게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했는지가 이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네. 다만 이게 개별 조치이거나 혹은 합의를 했더라도 이 조치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중국이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이 한 30기 정도가 되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속도인 건데 완벽하게 원전의 핵심 설비를 국산화하지는 못한 상황이기는 해요. 더욱이 짓고 있는 원조 중에 미국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이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원전의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가진 AP1000 노용이라고
AP1000이라고 하는 원전을 바탕으로 개발한 원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CAP1000이라고 하는 비슷한데요? 모형인데 맞습니다. 차이나 뭐 AP1000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대략 10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0기를 짓고 있는데 10기 정도가 미국의 노형이다. 미국이 원전을 개량한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미국형이니까 당연히 웨스팅하우스 그다음에 에머슨 같은 미국 업체에게 뭐 예를 들면 원자로 냉각제 펌프 그다음에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뭐 계측 제어 시스템 뭐 이런 네.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핵심 설비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원전을 짓는데 차질이 빚어질 어려움이? 수밖에 없는 거긴 하죠. 그렇군요. 진짜 시기가 미묘하네요. 미묘합니다. 네, 뉴스를 좀 더 잘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때까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오늘도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치보이스의 노래 코코모의 비치보이 아니죠. 비치보이스의 노래죠. 코코모. 죄송합니다.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